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몽실맘은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울림은 새소리와 맑은 공기로 인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오늘의 하루 일과를 스케줄을 그려내보면 오늘은 특별한 날일까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에게도 가을에는 정말 책이 더 절절히 익혀지는데요. 마음의 챙김의 시, 루시아 시의 이 마음의 챙김은 누구에게나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여러 배우님, 특히 김혜자 배우님이 참 나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몸이 아플 때 늘 내 곁을 지켜줍니다. 삶이 절망적일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잊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와줍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내 삶과 함께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도 그 친구와 자주 연락하세요. 이 시집의 시들이 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럴까요? 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친구인가 했더니 희망이라는 친구였어요. 오늘도 희망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볼까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친구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도종환 시인님은 너무 바쁘게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그러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이지 않는 꽃이 생각나는 이들에게 이 시집을 건넨다. 아픈 영혼을 위로해주는 다정한 언어들, 다시 본래의 선한 나로 돌아가게 해주는 시들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건넸다가 펼쳐 보이면 읽고, 자기도 모르게 펼쳐 보이면 읽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제 멋대로 읽어 드릴게요.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곡조를 떠올린다는 것, 재채기를 한다는 것, 당신의 손을 잡는다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짧은 치마, 그것은 둥근 천장에 별들이 운행을 비춰보는 것, 그것은 요한 스트라우스, 그것은 피카소, 그것은 알프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감춰진 악을 주의 깊게 거부하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고 있다는 것,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커진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군인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새는 날개짓하다는 것, 바다는 아우성친다는 것, 달팽이는 기어간다는 것,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 당신의 손이 온기, 생명이라는 것,
다니카와 슌타로. 그럼 다음은 내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에 도달하고 내가 없는 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쁨이 없는 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모르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지의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소유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너 자신이 아닌 것에 가닿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길로 가야만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없는 곳이다. 조용히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희망은 잘못된 것에 대한 희망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기다려라. 왜냐하면 사랑은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한 사랑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망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다. 모두 괜찮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T.S. 엘렛 장시 4개의 사종주 중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것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려놓았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내려놓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판단을 내려놓았다. 머리 주위에 무리지어 모여드는 선택들이 합류 지점을 내려놓았다. 자신 아니 망설임 위원회를 내려놓았다. 모든 올라 모이 보이는 이유들을 내려놓았다.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머뭇거림 없이 걱정 없이 내려놓았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읽지도 않았다. 경전을 찾아 읽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자신을 주저하게 하는 기억들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모든 불안을 내려놓았다. 계획 세우는 일과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계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일기를 쓰지도 않았다. 일정표에 예정일을 적어놓지도 않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았다. 내려놓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하거나 오늘의 운세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놓았다. 내려놓아야 할지 분석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다. 5단계 영적 치료 과정을 수료하지도 않았다. 기도문이나 만트라를 외지도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박수도 축하도 없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 않았다. 누구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그녀는 그저 내려놓았다. 아무 노력도 없었다. 아무 몸부림도 없었다. 그것은 좋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것일 뿐이고 단지 그러할 뿐. 내려놓음의 공간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영원히 빛났다. 셰파이어 로즈. 더 느리게 춤추라. 회전목마 타는 아이들을 바라본 적 있는가?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인 적 있는가? 펄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를 뒤따라간 적은? 저물어가는 태양빛을 지켜본 적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도 대답조차 듣지 못할 만큼 하루가 끝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앞으로 할 100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달려가는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아이에게 말란 적이 있는가? 내일로 미루자고? 그토록 바쁜 움직임 속에 아이의 슬픈 얼굴은 보지 못했는가? 어딘가에 이르기에
그토록 서둘러 달려갈 때 그곳으로 가는 즐거움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다. 걱정과 조바심으로 보낸 하루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선물과 같다.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음악에 귀 기울이라. 노래가 끝나기 전에. 데이비드 렐 웨더포드, 아동 심리학자이며 작가인 웨더포드가 신장병 치료를 받던 중 신장 이식 수술에 실패하고 순간순간이 소중함을 느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옳다. 날마다 고양이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추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는 길. 가장 따뜻한 지점과 먹을 것이 있는 위치를 기억한다. 고통을 안겨주는 장수와 적들, 애를 태우는 새들, 흙이 뿜어내는 온기와 모래의 쓸모있음을, 마룻바닥이 삐걱거림과 사람이 발자국 소리, 생선이 맛과 우유 핥아먹는 기쁨을 기억한다. 고양이는 하루의 본질적인 것을 기억한다. 그 밖의 기억들을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마음속에서 내보낸다. 그래서 고양이는 우리보다 더 깊이 잔다. 너무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심장에 금이 가는 우리들보다. 브라이언 패튼. 일시 원제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다는 것에 대해 1. 산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진심을 다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마리 다람쥐처럼 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만큼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만큼 산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진심을 다해 삶에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등은 벽에 밀쳐진 것처럼 절실하게 혹은 흰옷과 보호안경을 걸치고 어느 실험실 같은 곳에 들어가 아무도 그 일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비록 살아있는 일이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잘 알면서도 진심을 다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70살이 되었어도 올리브 나무를 심을 만큼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보다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가령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흰 침대에서 다시 못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 해도 다소 일은 떠남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을 수 없다 해도 그래도 재미있는 농담을 들으면 여전히 웃을 것이고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볼 것이고 가장 최근의 뉴스를 여전히 궁금해하지 않겠는가? 가령 우리가 지금 싸울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최전선에 있는데 전투의 첫날 그 첫 번째 일격으로 얼굴을 땅에 파묻고 그대로 쓰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분노와 호기심 속에 궁금해하지 않겠는가? 몇 년 동안 끌어질지도 모르는 그 전쟁의 결말이 가령 감옥에 갇혔는데 나이가 50살 가까이 되었다 해도 게다가 철문이 열려 자유롭게 될 때까지 아직 18년을 더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해도 그렇다 해도 우리는 바깥 세상과 함께 숨쉬지 않겠는가? 세상 속 사람들, 동물들, 문제들, 그리고 얼굴에 부는 바람과 함께 그러니까 감옥벽 너머에서 펼쳐지는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디에 있든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짐 히크메크 산다는 것에 대해 중에서 독재 정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생애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시인 히크메크가 맡은 형무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감된 젊은 동지에게 옥중에서 보낸 시 형식의 편지글입니다. 네, 그런 시였군요. 희망, 그것은 불이 켜지기 전에 어두운 구석에서 서성인다. 그것은 눈에서 잠을 떨치고 깨어있으며 그것은 버섯 안쪽이 주름에서 뛰어내린다. 그것은 현자로 편한 민들레이 머리에서 폭발하는 홀씨들이 별이다. 그것은 단풍나무 꼭대기에서 회전하며 출항하는 녹색 천사의 날개 올라탄다. 그것은 많은 눈을 가진 감자의 오목하게 막힌 각각의 눈에서 싹튼다. 그것은 삽과 호미의 잔인함을 견뎌낸 지렁이 마디마디에 살아있다. 그것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동작에 담겨있다. 그것은 첫 공기를 들이마셔 폐를 부풀리는 과태한한 아기 입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파괴할 수 없는 고유한 선물이다. 죽음을 반박하는 논리며 미래를 발명하는 천재성이고 우리를 신에서
신에게 가까이 데려가는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약속하게 하는 치료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애쓰는 이 시 속에 담겨 있다. 리젤 물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비옷 의사가 수술과 나의 어린 시절 내내 하고 다녀야 할 허리 교정기를 제안했을 때 부모님은 허둥지둥 마사지 치료와 지압 시술소와 척추 교정원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고 나는 삐뚤어진 등뼈가 조금씩 돌아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고통으로 흐리멍덩해지지 않은 몸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 엄마는 내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곤 했다. 45분을 달려 미들 트로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물리치료 후 돌아오는 45분 내내 엄마는 나중엔 내 목소리마저 내 척추에서 해방된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노래하고 또 노래했다.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엄마가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무엇을 포기했는지, 이 성가신 일 말고 나머지 하루가 어떠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오늘 엄마의 나이가 된 나는 아직도 계속되는 척추 교정 치료를 받고 직접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오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소 감상적이지만 음정 정확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때 나는 엄마가 한 비옷을 벗어 어린 딸에게 입히는 걸 보았다. 오후 들어 비바람이 심해지고 있었다. 아, 나는 생각했다. 내 일생에 엄마의 비옷 아래 있었구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결코 비해졌지 않은 것이 경이로운 일이라 여기면서. 에이다 리모. 당신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영리하고 당신보다 더 날씬하고 당신보다 더 멋있고 당신보다 더 빠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성공적이고 창조적이며 당신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당신과 나란히 걸어가기를 원한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경이로워하고 당신이 재능에 놀라워하며 사랑과 빛 속에서만 당신을 바라보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비춰나오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당신 또한 나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를 나는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니까. 전에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야만 당신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나는 이제 당신보다 더 빛나고자 하는 옷을 문 앞에 벗어놓는다. 그것은 나 스스로 만든 무겁고 불필요한 짐이었다. 당신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해 주겠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안다. 당신이 그렇게 하리라는 걸. 케이티 스티브스 워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간다라고 그는 일기에 적었다. 다음날 진료실에 그녀의 혈액 전문의가 굳은 얼굴로 앉아있고 의사의 조수는 문내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사람 모두 울었다. 그는 얼마나 남았는지 지구에 지금 재발이 되었는지 질문했고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물었다. 집에서 죽어도 될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그들은 그녀의 약부터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구토를 했다. 그녀가 울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밤에 그는 전화기를 들어 주위에 소식을 알렸고 지인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그녀의 시선집 그렇게 못할 수도에 넣을 수 있는 시 고르는 작업을 했고 그녀의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를 정했으며 신문고 부고 기사에 제공할 단어들을 쓰고 수정했다. 그 다음날 그녀의 시집 작업을 더했으며 그녀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걸 보고 그녀는 말했다. 이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중으로 미루자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내 기력이 다해 잠이 들면서 말했다. 재미있었지요? 우리 함께 일을 한 것이 당신은 안 좋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옷을 입혀야 할까? 당신을 물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흰색 살라르 카미즈가 어떨까 생각했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이 1년 반전 인도 폰티제리에 갔을 때 산 옷이었다. 그 이후 그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건강해 보였고 예뻐 보였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1년 전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흰색 사라르 카미즈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었다. 그럼에도 그는 계획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당신 무덤에 뿌릴 거야. 그녀는 웃었고 큰 눈에 생기가 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선아들에게 좋겠네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꽃무늬 베개에 묻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일들이 기억나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모험에 대해 말했다. 결혼했을 때 차를 몰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닌 일, 중국과 인도를 여행한 일, 그리고 평범한 날들도 화상했다. 농장에서 보낸 여름들이 둘이 함께 시를 쓴 일,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큰 소리로 안톱체협이 희곡을 낭독하던 일. 그는 자신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새로 칠한 침대에 휴식하게 해준 오이스탄 미래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와락 눈물을 쏟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사흘 동안 그녀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어 두 팔로 안았다가 변기겸용 의자에 앉혀줘야만 했다. 그녀가 그녀를 닦아준 후 침대에 눕혀주었다. 5시에 그는 개에게 먹을 걸 주고 방으로 돌아와 그녀가 방 맞은편 등받이 높은 수직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넘어질까봐 겁이 나. 그는 병원으로 데려갈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하자 그녀는 입술이 일그러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꼭 그래야만 해요? 그는 구급차를 취소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줘요. 죽는 것은 간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나쁜 것은 헤어지는 일이에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길게 누워 있었다. 서로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름답고 둥글고 큰 갈색 눈을 그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았다. 여전히 빛나고 깜빡이지도 않고 사랑과 두려움으로 타오르는 눈을 한 사람씩 찾아왔다. 오래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이들이 이 마음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짓고 그들이 손을 잡았다. 그런 다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다음에는 한쪽 입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다. 마지막 날에는 말없이 바라보며 손을 둥글게 구부려 작별 인사를 했다. 눈은 꼼짝하지 않고 크게 튼 채로. 그녀의 두 눈이 응시하고 있는 그녀 옆자리를 떠나며 그가 말했다. 이 편지들을 상자에 넣을게. 3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말을 했다. 좋아요. 그날 밤 8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다. 마지막 호흡이 남은 채 그는 몸을 구부려 그녀의 창백하고 차가운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입술이 마지막 힘을 다해 살짝 벌렸다가 오므리며 그의 입맞춤에 회답하는 걸 느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창백한 손가락을 꽉 쥐고 팔목을 뺨 높이까지 올리고 있었다. 욕실 세면대 위에 놓아둔 여신상처럼 이따금 그녀의 오른쪽 주먹이 그녀의 뺨 쪽으로 움직이거나 경련을 일으켰다. 그렇게 12시간 동안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그녀의 큰 코뼈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긁어주었다. 뚜렷하고 거의 달콤하기까지 한 냄새가 그녀의 벌어진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둥근 갈색 눈을 감겨주었다. 도널드 홀, 인생에 대한 경외감을 시로 표현하는 시인 도널드 홀은 미시간 대학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살 연하의 제자 제인 캐니언을 만나 결혼했다. 유햄프셔주 개간 시인으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던 데이는 도널드와 23해를 살고 백혈병으로 47살에 세상을 떠났다. 둘이 삶은 다큐멘터리 함께한 삶으로 제작되어 에미상을 수상했다. 그 셔츠는 그의 목에 닿고 그의 등을 매만진다. 그것은 그 옆구리를 미끄러져 내린다. 심지어 그 벨트 아래로 바지 안으로 내려간다. 운 좋은 셔츠, 제인이 도널드에 대해 쓴 시. 폰디체리, 인도 남동부 해안 도시군요. 살라르 카미즈, 인도의 전통 의상으로 긴 상의와 발목 부분이 조여지는 헐렁한 하의가 특징이라고 하네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백혈병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다시 한번 명복에 빕니다. 우리에게는 작별이 말이 없다. 소코야 나고 나는 불렀다. 주름 살투성이 속 검은 연못 같은 그녀의 지혜로운 눈을 들여다보며 아타파스카에는 서로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작별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바람에 그린 그녀의 얼굴 위로 언뜻 마음이 잔물결이 지나갔다. 아 없어 하고 말라며 그녀는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냥 틀라라 하고 말하지. 그것은 또 만나자는 뜻이야.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아. 틀라. 너의 입이 너의 가슴에 작별의 말을 하는 적이 있니? 그녀는 초롱꽃이나 되는 것처럼 가만히 나를 만졌다. 헤어지면 서로 잊게 된단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아. 우리는 늘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단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에게는 작별의 말이 없단다. 메리 돌만틴. 소코야는 아타파스카로 이모라는 뜻. 아타파스카어는 북미 원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군으로 알래스카어와 아파치족어 같은 계통이 30개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모? 참 듣기 좋네요. 소코야. 그럼으로써 오늘은 마음에 챙길 시 유시아 씨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이 따로 유시아가 지금은 이건 역금이잖아요. 유시아가 이에 대한 뭐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유시아님의 시를 한번 사서 읽어보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을 정말로 소중하고 값지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서로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몽실맘 힘을 내. 사랑합니다.